안녕하세요. 캄PD입니다. 2022년 7월 9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드릴 뉴스는 캄보디아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은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주들에게 차량 점검 촉구. 많은 현지에 계시는 교민분들이 경찰에 검문받기 전에 차량 점검에 대하여 모르시거나 잊으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차량 검사소의 서비스는 국내 전역에서 제공되며 차량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유자가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든 이동식 차량 검사소를 통해 차량을 보다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차량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차량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누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검사는 출퇴근 중이거나 휴가 중일 때 소유자의 편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지만 2년 기한이 지나기 전에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검사 센터에서 가족용 차량 소유자는 차량 검사 기한이 지난 후 매일마다 500리엘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차량의 경우 하루 2000리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교민분들도 지금 한번 본인들의 차량의 검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부분을 잊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사전에 검사를 받으셔서 2중 3중의 과태료와 벌금을 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비즈니스 라이센스에 대한 등록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상무부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사업자 등록증을 계속 발급할 것이라고 7월 7일 저녁 등록된 공고를 통해 이와 같이 알렸습니다. 공고에는 많은 기업인과 법정 대리인이 면허를 신청하기 때문에 상무부가 계속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의 허가 없이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법인, 비사, 외국회사 및 개인 기업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매출액이 납세자 매출액 수준 미만인 사람은 신청 요건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무부는 2021년 5월 26일 면허 또는 전자상거래 면허 신청을 고시하고 면허 미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4차례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MBC KHQR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 계획. 캄보디아 국립은행은 캄보디아 은행 연합 및 기타 관계자와 협력하여 QR코드 기술 모델 구현에 관한 프라카 공식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내 결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KHQ 코디네이트 기반 기술을 제공합니다. 고객을 위한 QR 코디너팅 결제 시스템은 결제 기관 간의 관리와 운영을 통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월요일 KHQR 공식 출범식에서 찌아세레이 캄보디아 국립은행 부총재 겸 사무총장은 KHQR 시스템을 구축하면 현지 지불이 보다 쉽고 안전하며 빠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은행이 KHQR 시스템을 통해 각 지방 지역과 국경을 넘는 결제까지 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KHQR은 QR코드로 결제의 편의성을 더한 바코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현재 매장을 보면 고객이 이용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각각 고객에게 결제를 제공하는 QR코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중복적 불편함을 고치기 위해 캄보디아 국립은행은 은행 시스템이 다른 은행의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캄보디아가 결제에 관한 국가 표준을 갖고 있다면 후일에 캄보디아 표준을 파트너 국가의 표준과 연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하나의 공통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고 국립은행 부총재는 전했습니다. KHQR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QR코드를 통한 결제 시스템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캄보디아 국립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박홍의 37개 회원 은행과 금융기관이 KHQR 기능 개발에 참여했으며 그중 29개의 은행 및 금융기관이 약 23만 개 위치의 상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많은 신탁회사가 부동산 시장에 참여. 캄보디아에 등록된 신탁회사는 부동산 시장에서 더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신탁 부분은 아직 시작 단계이고 개발사, 외국 투자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잠재적이고 구체적인 역할 측면에서 추가 홍보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4개의 회사와 34명의 개인이 캄보디아의 트러스트 레귤레이터의 수탁자로 등록되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캄보디아의 금융, 공공, 상업 및 민간 신탁의 자산 또는 자산을 관리하도록 할당되었다고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트러스트 레귤레이터의 속 다라 사무총장은 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300개 이상의 신탁을 보유하고 있고 법인 수탁자가 관리하는 17개 이상의 신탁을 보유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모든 수탁자가 아직 정식 등록 절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탁회사의 역할은 제정된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 전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뢰를 구축하고 자본 흐름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경제 및 사회 모든 분야의 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쏙다라 총장은 전했습니다. 캄보디아 법에 따라 외국인은 토지를 구입할 수 없지만 콘도미니엄과 사무실과 같은 비토지 부동산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부동산 개발자는 캄보디아의 신탁회사와 협력하여 글로벌 구매자에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캄보디아 헌법에 캄보디아 국민만이 토지 소유자가 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외국인이 특히 토지에 투자하는 법적 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신탁규제기관과 캄보디아 주택개발협회는 최근 캄보디아의 건설, 주거 및 콘도미니엄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감염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 살처분. 베트남에서 밀수입되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 80마리가 수요일 따게오 지역에서 발견되어 다른 축사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건 및 동물생산 총국 관리에 의해 살처분되었습니다. 감염된 돼지를 태우는 것은 COD가 6월 12일 밀수업자를 체포하고 에스프 및 기타 질병을 검사한 후 수행되었습니다. COD 사무총장인 탕판나라는 불법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상인은 특히 돼지 밀수와 같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공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감염된 돼지가 시장에 유통된다면 캄보디아 소비자의 건강과 축산업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돼지 밀수업자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동물보건 및 생산총국장은 이에 관계자에게 모든 형태의 밀수를 적시에 모니터링, 예방 및 단속하여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중의 건강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CFTA 농산물 수출 촉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캐슈넛, 바나나, 망고, 용과 카사바 전분과 같은 농산물의 중국 시장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세계은행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중국 자유무역 협정이 농산물 수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CCFTA 및 RCEP의 목적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고 제거하여 상품 무역을 늘리는 것입니다. CCFTA는 캄보디아에 대해 1,800개 이상의 관세 라인과 중국에 대해 약 8,500개 관세 라인을 다룹니다. CCFTA는 아세안 중국 FTA에서 제한된 것 이상으로 살아있는 동물식물 제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캄보디아의 아세안 관세 명명법의 1에서 10장을 포함하는 추가 340개의 관세 라인을 포함합니다. 고기, 생선 및 곡물의 2022년 1월 1일 이후 중국의 관세선 약 98%가 즉시 관세율을 0으로 전환했습니다. 340개 상품 중 95%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캐슈넛, 바나나, 망고, 용과 카사바 전분 수출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CCFTA 덕분에 20%에서 0%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후추 관세는 10년 후 20%에서 0%로 인하될 것이며 이러한 관세가 없으면 국내 농산물의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연구는 보고했습니다. 세계은행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관세, 비관세 조치, 무역 비용 및 생산성 증가의 감소와 함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 비용이 감소하면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이익은 관세 하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유가 상승이 농산물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운하 복원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명령. 수요일 프놈펜 시청은 벙뜨라백 운하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당국에 물에서 폐기물과 침전물을 제거하고 펌핑 스테이션으로 가는 수로를 청소하고 비가 올 때 주민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제방을 더 빨리 수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프놈펜 주지사는 프놈펜 공공사업 및 교통부하 수자원 및 기상청의 실무 그룹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기 동안 해당 지역의 홍수를 줄이기 위해 운하 복원에 더 빨리 노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작업 그룹의 수로를 막고 홍수를 일으키는 모든 쓰레기, 침전물 및 식물들을 제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0m 너비의 운하 양쪽에 827m의 제방을 건설하고 운하를 복원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와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도로를 건설할 것입니다. 과거의 당국은 매달 약 1,500톤의 쓰레기를 벙뜨라백 운하에서 제거했으며 대부분이 플라스틱 쓰레기였습니다.
1643대에 트럭의 과적재로 70만 달러 벌금 부과. 토목교통부는 올해 첫 6개월 동안 과적재로 1643대의 트럭이 총 7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확인했는데, 이는 전년도 56만 달러 이상의 트럭 1430대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를 작성한 교통부 과적차량검사위원회도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 면제 트럭이 59만 9,721대, 적발된 트럭이 220대라고 밝혔다. 공공교통부 대변인은 어제 코비드19 위기 이후 트럭이 업무를 재개하고 도로를 운행하기 때문에 트럭 수가 올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 도로 시설물과 충돌. 프놈펜의 음주 운전자들이 자동차로 도로 시설물인 콘크리트 칸막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행운을 계속적으로 시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프놈펜의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는 사실 도로의 위험 시설물입니다. 낮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도심 내 주행 속도로 인하여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으나 가로등이 꺼진 심야 시간에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몰지각한 음주 운전 차량이나 과속 차량들은 심야의 어둠 속에 잘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 분리대에 많이 충돌합니다. 과거 철제 알루미늄 분리대를 사용했었으나 이와 같은 잦은 사고들로 인해 많은 부분 파손이 일어나 손실이 커서 콘크리트 분리대로 교체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교민분들도 가로등이 꺼지는 야간 시간의 운전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는 7월 8일 오전 2시 프놈펜 러시아 도로를 따라 프놈펜 국제공항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량 번호판 프놈펜 투티-8295 캠리 차량입니다. 칸막이와 가로등 기둥이 손상되었고 차는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고 운전자를 체포해 신문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새롭고 빠른 뉴스로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